예, 뭐 다시 한번 여쭙게 됐는데요. 약간 여기 왜 오셨습니까? 약간 요거 이거 그 아닙니까? 나중에 무슨 이 예. 작품이라고 하기 좀 근데 이름 자체를 정해가지고 무슨 룸으로 오신 여러분들 뭐 이런 거 해도 될 것 같아. 룸. 뭔가 그런 잖아. 폭탄의 방 뭐 이런 거 하면 재밌지 않아? 뭔가? 이 복탄의 방에 왜 뭐- 찾아오셨습니까? 웰컴 투 복탄의 방. 폭탄스 룸. 복탄즈 룸. BKR. 네, 인사를 먼저.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그 웹소설 작가 남성향 쓰고 있는 팩토라고 하고요. 그 영어 필명이라서, 네, 그 영어로는 보통 다들 말씀 안 하시고, 그러니까 이제 발음을 팩토 작가님이라 안 하고 그냥 팩토 작가님이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으로 팩토라고 그냥 기억해 주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네, 지금 7년 차 장르 쓰고 있는 네, 작가고, 최근에 이제 여기 옆에 있는 아카데미의 전쟁용이 되었다는 작품 완결을 치고 그 차기작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은 웹소설 남성향 작품을 쓰시는 웹소설 작가시다. 그런 뜻인 거죠. 예, 약간 추궁하시는 것 같으신데. 아니 이렇게 좀 네. 명확하게 이제 본인이 네. 어떤 작가 남성향 중에서도 판타지 2030을 중점으로 이제 쓰고 있는 네, 웹소설 작가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다른 글도 쓰시는 중이에요? 완결을 내셨다고 하셨는데. 네, 이미 계약은 했고 차기작 이제 6월, 7월 런칭 목표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제가 컨디션 이슈가 좀 작가님도 항상 건강을 조심하십시오. 건강 유의하셔야 되는데 컨디션 이슈가 있어가지고 조금 지연될 수 있다.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뭐 강사하고 있는 것도 좀 있어서 네 그냥 그렇게 이제 작가랑 강사랑 요것저것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네. 그렇군요. 부끄러워. 알겠습니다. 강사도 하고 계시고 웹소설도 가르치고 계시다라는 거군요. 네, 그쵸. 웹소설 강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웹소설 교육 쪽을 하고 있고요. 요즘에 좀 많이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다. 아하, 네. 신청자가 저조하다. 네, 신청자가 더 많이 들어와야 된다. 네, 작가 마을에 좀 인원이 필요하다. 라는 상황입니다. 네. 아니, 그 웹소설 작가를 하고 계신다는데 어떻게 이렇게 글 쓰는 직업을 또 어떻게 선택하게 되셨는지가 좀 궁금하기는 해요. 지금 그 경위를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원래 글 쓰기를, 근데 이게 참 생각해보면 웃긴 게 글 자체를 저한테 좀 입문을 시켜준 거는 사실은 누나죠. 복숭아 방탄사수 작가님이 처음에 약간 인도를 해줬다. 왜냐면은, 이게 참 재밌는데, 옛날에 제가 이제 만화를 참 좋아했단 말이죠. 만화를 참 좋아했는데, 원피스라는 만화가, 네, 당시에 이제 저희 세대에서 좀 핫했어요. 많이 핫했는데, 그때 이제 그거 패러디를 좀 써보고 싶다고 그런 거를 해보고 싶었는데 이제 글이라는 거 자체에 대해서 아예 모르니까 적당히 그냥 막 그런 거잖아요. 거의 대본 같은 대사만 이렇게 한 그런 느낌으로 쓴 거죠. 글을 그렇게 썼는데 그게 이제 언제였어요? 초등학교 5학년이죠. 그렇게 아주 썼는데 꼬꼬마 시절이군요. 그죠. 완전 꼬꼬마였고 그랬는데 그때 이제 누나가 복숭아 탄산수 작가님이 야 이게 뭐냐 라면서 이제 극딜을 넣고 그 다음에 이거 뭐냐 이거는 대사밖에 없는 건 이건 글이 아니다. 글은 모름지기 지문이 있어야 된다 라면서 지문과 이 대사의 중요성을 알려주면서 이제 대사 사이사이에 지문을 넣어야 된다 라면서 저한테 어드바이스 해줬거든요. 그 후에 제가 이제 아직도 기억나는데 제가 그랬다고요? 네, 그러셨습니다. 네, 그랬어요. 당사자가 더 기억 잘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데 자욱하다라는 표현을 저한테 알려준 적이 있었어요. 제가 이렇게 막 그러니까 원피스 이제 해적 만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바다에서 이제 해적선 타고 다니고 있단 말이죠. 근데 표현하고 있을 때 이제 바다가 막 이렇게 막 어둠에 막 휩싸여 있어. 이런 걸 표현하고 싶은데 제가 이제 잘 못하니까 누나가 안개가 자욱하다라는 표현을 이제 알려줬던 거죠. 아직도 생각이 나요. 그래서 자욱하다는 표현을 시작을 해갖고 이제 약간 문장 이렇게 쓰는 거구나 라면서 약간 소설의 세계에 입문하게 되지 않았나. 그러면은 그 웹소설 작가랄까 아무튼 소설의 세계에 입문하게 해준 것이 바로 이 누나라는 이름의 스승님이셨다라고 하시는 걸까요? 스승님은 아니고요. 그냥 그런 거 이제 소위 그렇게 얘기하죠. 얼리 어답터라고 이제 미리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음식점도 야 내가 거기 가봤는데 맛있더라. 그러고 이제 추천해줘갖고 야 그 집 가봤는데 맛있더라고요. 그렇게 얘기해주는 그 정도 역할. 스승님까지는 아니고 저희 스승님은 이제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네
유감스럽게도 스승은 아닙니다. 예. 나도 인도자? 당신 같은 제자를 두고 싶진 않았어. 인도자 정도. 오케이. 오케이. 그렇게 해서 이제 오케이. 시작을 했고, 어허. 뭐 그 이후에는 이제 제가 그러니까 이제 패러디는 원작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리지널리티가 좀 부족하니까 제가 제 작품을 내 오리지널 작품 써보고 싶다라고 시작했던 거는 한 중2, 3 항상 그 중2병이라고 하는 그 질풍노도의 시기. 그때가 시작이 아니었나 싶어요. 약간 청소년 소설 비슷한 것도 해보려고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죠? 판타지도 해보려고 했었죠. 그때 막 당시에 그 김철곤 작가님의 SKT가 SKT. 굉장히 핫했는데, 제가 또 그 정말 너무 개그 코드를 잘 살린 작품이니까 너무 재밌게 봤는데, 야, 나도 뭔가 이런 걸 써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뭔가 학교 학원물이죠, 소위 얘기하는 그런 학원물인데 전쟁 같은 것도 좀 들어가서 좀 시리어스하고 막 그런 걸 해보려고 했었죠. 그래서 그게 이제 제 첫 오리지널 작품이었던 것 같고, 그게 한 중3, 고1 정도 됐을 겁니다. 학창 시절 이제 그렇게 보냈고, 뭐 그러다가 뭐 지금까지 오게 된 거죠. 어떻게 보면 그 중간중간에 뭐 일들이 많긴 했어요, 사실. 그러면은 뭐야? 중학교 때부터 꾸준히 글을 쓰셨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걸까요? 중학교 때부터 꾸준히, 솔직히 근데 꾸준히라 얘기하면은 그 시절 학창 시절 이제 경험하셨던 분들은 다 공감을 하시겠지만, 그게 사실은 그게 꾸준히라고 하기에는, 그죠? 공부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게임을 한다거나, 그죠? 작가와는 상관없는, 창작과는 상관없는 거를 하던 시간이 훨씬 길었기 때문에. 뭐 본인은 안 그러십니까? 본인도 그러시잖아요. 네, 본인도 그랬었잖아요, 그죠? 예. 옛날엔 다, 그러니까 글쓰기를 지금처럼 점령하지는 당연히 못했고, 그냥 뭐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생산적인 취미 같은 느낌? 그 정도에 그쳤었어, 그때는. 사실은. 네, 그 정도였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이제 애착이 생기기 시작했었죠. 이제 고등학교 졸업할 때쯤부터. 그러면은 그 중간에 뭐 글을 좀 배워보셨다던가 그랬던 적이 있으신가요? 그거는, 있죠. 이거는 또 이제 누나, 그 복숭아맛 탄산수 작가님이 또 연관이 되어 있는데, 이게 또 재밌네. 제가 이제 인성교육 뭐 그런 관련된 이제 학원? 학교 뭐 하여튼 그런 거를 다녔었었는데, 거기서 이제 같이 겸사겸사 해서 논술 수업을 해주시는 선생님 계셨어요. 근데 그거를 저는 처음에 안 듣다가 누나는 듣고 있었는데, 그분께서 너는 이 작가로 재능이 있다. 해봐라, 배워봐라. 하셔가지고 누나가 먼저 이제 소설 쪽으로 이렇게 배우기 시작했던 게 이제 화근이라 하면 좀 그렇고 시작이었어요. 시작이어서 이제 제가 그런 스승님이 계시다는 거는 이제 알고 있었는데, 글을 이렇게 안 하고 있다가 제가 이제 고3 졸업하고 대학교 들어갔는데, 이게 그 대학교 공부가 나랑 안 맞는 것 같고 잘 모르겠다. 그래가지고 그냥 저는 글 써보고 싶다 라고 했는데, 이게 막상 어디서 이렇게 배워보기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서야 그분 이름이, 그 얼굴이 기억이 나면서 그분한테 이제 다시 연락을 해갖고 배우러 갔었죠. 근데 그때는 순문학이었고 웹소설이 아니었고 12년도, 13년도 그 시절이었는데 19 뭐 이랬을 거예요. 하여튼 나이를 많이 드셨구만요. 그래서 세월이 많이 흘렀죠. 하여튼 그 시절에 이제 그 선생님께 배우고 이제 신춘문예를 1년 정도 준비를 했었죠. 저는 이제 판타지를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었지만 순문학에 대한 어떤 그런 거를 싫어하진 않았기 때문에 해보고는 싶었었거든요. 또 그땐 되게 멋있어 보였어요. 그 길이 뭔가 되게 깐지가 나 보였는데, 뭔가 좀 나도 할 수 있을 수도 있다라는 어떤 그런 꿈에 부풀어갖고 그렇게 이제 배웠는데 어렵더라고요. 정말 그쪽은 이 천재들만 할 수 있을 것 같고 뭐 그런 게 너무 강하게 느껴져서 제가 이제 1년 정도만 해보다가 이제 그만뒀죠. 사실상 순문학을 접게 됐었죠. 그때 그게 이제 14년도였는데, 이게 사실 이때 썰 풀면 참 재밌는데, 제가 이제 다른 그 분들도 공감을 하실 수도 있는데, 작가를 하겠다라고 하면 반대를 안 받기가 쉽지가 않아요. 기본적으로 다. 그러니까 지금 학생분들이거나 아니면 학생 자녀가 있는 분들이 만약에 이거 보고 있다면 다 공감하실 거예요. 심지어는 그때는 웹소설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막 나왔던 시기니까, 소설을 써갖고 돈을 벌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정말 지금보다도 훨씬 극한의 확률이었었던 거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이제 그런 거 얘기한다는 건 엄청난 용기가 필요했죠. 근데 이제 저는 제가 제 인생에서 스스로 뭔가 결정을 해서 뭔가 이렇게 해보려고 하는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좀 정말 해보고 싶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무모한 도전을 했죠. 왜냐면 그때 이제 제가 지방에서 대학 다니고 있었는데,
그 자취방을 이제 보증금을 이제 강제로 그 빼버리고 뭐죠? 그 제가 휴학을 하고 싶었는데 아, 글을 쓰기 위해서 휴학하고 그죠. 싶으셨어요? 정확히는 대학을 때려치고 싶었죠, 사실. 때려치고 싶었는데 때려친다고까지 얘기하는 게 좀 후달려 나도. 아, 확신은 없으니까. 그렇다는 것은 대학교 자체는 이제 글 쪽으로 가시진 않았던 건가 보네요. 아, 맞아요. 대학교가 그 이제 저는 그냥 IT 쪽을 갔고 그때는 소설을 쓸지 말지 되게 모호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냥 뭐 컴퓨터 싫어하진 않으니까 그냥 뭐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그냥 안일하게 그냥 갔는데 아니었고 나는 소설 써야 될 것 같고 그래서 포기할 수 없고 뭐 이래가지고 아하. 그래서 이제 그만두고 싶었지만 그만두기에는 좀 후달리는 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러면 1년 휴학 정도로 하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거를 상담을 사전에 안 하고 왜냐? 부모님께 말하지 않고 예, 왜냐 부모님이 내가 그렇다고 했을 때 동의해 주실 리가 없어 라고 이제 아하. 멋대로 단정을 지어버리고 그냥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내 의지를 내 이 강렬한 의지를 보여주지 않고서는 절대 부모님이 납득하지 않을 거야 라고서 이제 말도 하지 않고 그렇죠. 멋대로 휴학비를 내고 멋대로 집 방을 빼고 누나랑 이제 협조를 해갖고 같이 짐을 바리바리 싸들고 들어와가지고 텅 하면서 보증금 딱 드리면서 아, 저 대학교 휴학했습니다. 저 작가 하고 싶습니다. 그랬어요. 당연히 지금 들어보니까 그때 부모님의 빡침이 이제 느껴지네요. 당연히 이제 너무 재밌었다. 자 상상해 보세요. 자녀가 와갖고 그런다? 그럼 즉시 쫓겨남. 즉시 이제 그래서 실제로 쫓겨날 위기에 처했었고 이제 굉장히 그 분위기가 험악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지금이 와서 웃고 얘기하지만 그땐 정말 아찔했었죠. 저도 그때 그 부모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는 게 너는 누나가 된 게 동생을 말릴 생각은 못하고 같이 그 일에 협력을 해서 이 난리니 그래서 이제 그렇게 쇼부를 보고서 왔으니 당연히 결과 내고 싶잖아요. 근데 이제 1년 정도 준비를 해봤지만은 사실 쉽지 않았고 그 과정에서 이제 뭐 순문학 말고도 다른 것들도 준비를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결과가 잘 되지 않아서 결국에는 이제 군대로 가게 되었었죠. 그러면은 순문학 말고 다른 거 그때부터 좀 어느 정도 웹소설을 쓰셨다라는. 그게 이제 제가 12, 13년도라고 했잖아요. 이제 그 시기를 아는 작가님들이 계신데 독자분들도 있겠다. 조아라 노블레스의 시기였습니다. 그 조아라 노블레스 최고 전성기 그때가 조노블의 최고 전성기. 그래서 지금은 그죠. 지금은 쉽지 않다. 지금은 그 준비 중에 있다. 지금은 발전을 꾀하고 있다. 그렇죠. 아무튼 그 시절은 이제 그냥 유아 독존 그 누구도 그 조아라의 노블레스의 아성을 넘지 못했던 시기가 있었어요. 짧았지만 그때 이제 뭐 전설적인 작품들 뭐 나는 귀족이다, 메모라이즈, 미궁의 들깨들, 신의 아바타, 뭐 괴물, 포식자 그런 애들이 다 우후죽순 튀어나왔었던 그 시절이었죠. 근데 저는 그때 전혀 몰랐죠. 그게 왜 재밌는지도 몰랐고 뭐 그냥 이렇게 막 조회수도 잘 나오고 매출도 잘 나오니까 막 좋다 나도 그런 거 써봐야지 라고 했지만 잘 안 됐고 결국 제가 썼던 거는 되게 그런 어색하게 순문학적인 게 섞여 있는 판타지 약간 섞여 있는 SF 아포칼립스 뭐 이런 걸 이제 그런 걸 좀 썼었기 때문에 당연히 성적은 개판을 쳤고 뭐 솔직히 돈을 벌었다고 하긴 좀 힘들죠. 거기가 유료 정산 사이트였기 때문에 돈을 벌긴 했지만 액수가 사실상 뭐 용돈 수준밖에 안 됐기 때문에 벌었다고 하긴 좀 그렇고 근데 이제 그 시절에 이제 웹소설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 정도는 알았죠. 이 연재 시장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정도는 알았었고 뭐 옛날에 뭐 사과박스 사태라든지 뭐 그 문피아에서 처음으로 편결 전환했었던 거라든지 북큐브라든지 뭐 당시에 이제 있었던 이슈들은 다 알고 있었지만은 그 자체를 웹소설을 맞게 쓰지는 못했던 시절이었죠 그때가. 그러다가 이제 제가 사실은 그 아까도 얘기했었던 것처럼 막 처음에 막 원피스 만화 이런 거 패러디 썼었고 그런 사람이니까 제가 이제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는 일본 서브컬처 쪽에도 관심이 많았었으니까 그때 이제 판타지를 해보다가 웹소설 해보다가 잘 모르겠고 안 되니까 틀었던 게 이제 라이트 노벨로도 틀었었거든요. 라노벨로. 나중에 가갖고 전화 이복이 되긴 했었죠. 뭐 지금 와서 보면 그 전화 이복이 된 줄 알았는데 그게 또 다시 일이 꼬이긴 했었지만은 하여튼 전화 이복이라는 거는 뭐죠? 무슨 일이 있으셨던 거죠? 아니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제가 라이트 노벨을 선회를 했던 게 이제 제가 그런 쪽 장르를 좋아하기도 하고 그런 것도 있었지만은 그 당시에 이제 공모전 같은 거 많이 했었거든요. 뭐 노블 엔진이라든지 시드노벨이라든지 공모전을 많이 했었고 당시에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입장에서 투고를 어떻게 하는지도 잘 몰랐으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입장에서 작가 지망생이 작가 데뷔를 하려면은 공모전 수상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라이트 노벨 열심히 썼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러면 라이트 노벨 공모전을 많이 했었다는 거네요. 그쵸 한 6, 7번 했던 것 같아요. 진짜 많이 했었고 다 떨어졌지만 당시에 라이트 노벨
라이트노벨이 굉장히 핫했었나 봐요. 그게 솔직히 한 2, 3년? 3, 4년밖에 안 가긴 했어요. 그 시기가. 왜냐면 그 라노벨이 이제 흥하다가 잠깐 흥하다가 그게 좀 이렇게 주춤 하던 시절에 이제 웹소설이 갑자기 엄청 치고 올라오면서 막 10배, 20배 성장을 해버리면서 라이트노벨 파이 다 먹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그렇게 된 건데, 이게 이제 전화위복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는 그 제가 군대를 이제 갔었단 말이죠. 그래서 군대를 갔는데 거기서도 당연히 글은 썼죠. 조노블에서도 어떻게든 써보려고 막 준비해보고, 뭐 공모전도 준비해보고, 라이트노벨 써보고 했는데, 그 군대에서 준비하다가 전역하고서 이제 제가 대학교 3학년 시점이었는데, 저희 학교가 이제 계절학교가 있는 학교여서 3학년 그 후반 되면 이제 벌써 졸업 준비를 했어야 됐거든요. 하반기가 되면은. 근데 3학년 때 이제 제가 2학년까지는 좀 전역하고서 뭐 놀고 뭐 이랬었다가 3학년 되니까 갑자기 아찔해지는 거예요. 아, 이거 이제 취업을 하긴 해야 될 것 같은데, 슬슬. 그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지? 하다가 이제 글은 또 포기하고 싶진 않으니까, 그나마 그때 제일 잘한다고 생각했던 게 라이트 노벨이었어서, 웹소설은 잘 몰랐거든요. 그래서 라이트 노벨을 하다가, 그러다가 덜컥 계약 제의가 왔던 거죠. 라이트노벨 작품이 계약 제의를 받았다. 갑자기 덜컥 조아라에서 연재하고 작품이 계약 제의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뭐야, 어떻게 된 거지? 나 드디어 이제 성공할 수 있는 건가? 나 드디어 이제 그 작가로서 시작할 수 있는 건가? 그런 행복한 그 꿈에 불어갖고 막 달려가가지고 막 됐다고 하면서 막 장어 사고 막 엄마 아빠한테 막 뭐 그랬었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곳이 이제 참 저에게 이제 전화위복, 라이트홈에 썼던 게 전화위복이 됐지만 동시에 저한테 큰 시련을 안겨줬던 플랫폼이어가지고, 예, 무슨 플랫폼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요? 그 이제 그 플랫폼이